드디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다음 달에 미 상원에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법안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러니까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신호탄으로 봐야 해요. 신호탄이다. 몇 년 동안 이어진 그 불확실성의 시대가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동안 규제라고 하면 뭔가 시장을 억누르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엔 업계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대체 이 법안이 뭐길래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신이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깊게 파고 들어보죠.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명확히 정리해 볼까요? 미 상원은행위원회의 팀 스캇 위원장이 다음 달에 법안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맞아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이미 하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 그 클래리티 액트라는 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됐군요. 네, 양쪽 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원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의만 통과하면 사실상 끝나는 단계라. 거의 다 왔네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골든타임이라. 그럼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에 위원회에서 표결하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차를 보면 다음 달 위원회 표결이 첫 단추고요. 네. 이게 통과되면 상원 전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아마 2026년 초쯤 될 겁니다. 2026년 초. 그리고 나면 하원 법안과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뭐랄까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이전에는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젠 그럴 수 없는 완전한 국가적인 의제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법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그 지긋지긋한 논쟁, SEC랑 CFTC의 관할권 문제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통정리예요. 교통정리? 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관할권 행사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비트코인 같은 건 상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이 법안은 이 회색지대를 없애고 누가 무엇을 규제할지 법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토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SEC로부터 너희는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 이런 소송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 소송 리스크. 리플 소송이 몇 년을 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하죠.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소송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투자했다가 갑자기 불법 증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깔려있던 거대한 딜의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데 법안에 앤실러리 애세츠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보조자산 정도 될 텐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정말 법안의 뭐랄까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신의 한 수요. 네, 앤실러리 애세츠는 증권이 아닌 일반적인 암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어려웠죠. 이제는 법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증권이 아닌 보조자산이다라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플이나 솔라나 카르다노처럼 그동안 증권성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프로젝트들에게는 일종의 법적인 안전지대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는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막 외칠 필요 없이 우리는 법에 명시된 보조자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코인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 대한 규제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민주당 쪽에서 디파이 금지법에 가까운 초안이 유출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죠. 유출된 초안을 보면 사실상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책임을 개발자나 DAO 참여자에게 묻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 업계에서는 이건 혁신을 그냥 죽이겠다는 거라며 엄청나게 반발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둘 다라고 봐야죠. 업계의 거센 반발과 논리적인 설득이 분명 효과가 있었고요.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현실을 깨달은 거군요. 네. 이후에 업계 리더들이랑 꾸준히 만나면서 입장을 조율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의 기조는 금지가 아니라 관리로 바뀌었어요. 금지가 아니라 관리. 네. 디파이를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봐야 해요. 물론 그 규칙의 세부 사항을 두고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있지만요. 그래도 산업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큰 틀에 공감대는 형성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급물살을 타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법안 처리에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겠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타이밍이 절묘하죠. 우선 공화당의 목표는 명확해요. 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크립토 스토로 만들겠다는 선언, 이걸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 성과를 내고 싶다. 네. 팀 스캇 위원장이 민주당이 계속 지연시켜왔다고 비판하면서 표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2026년 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해냈다는 그림을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최근에 통과된 그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것과도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다른 친암호화폐 법안들과 함께 묶어서 정책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거죠. 공화당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은 왜 이렇게 협조적으로 변한 건가요? 민주당도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아까 말한 디파이 규제 초안이 유출된 후에 역풍을 세게 맞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층의 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선거를 치러보니까 이들의 표심이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아, 표심이 중요했군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타협반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양당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번에는 끝을 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네요. 공화당은 정책적 성과를 위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는 거죠. 양당이 이렇게 각자의 이유로 속도를 내고 있으니 정작 이 법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업계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일 것 같네요.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압도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환영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그래요? 첫째는 계속 이야기했던 규제 명확성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기관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거니까요. 둘째는 SEC의 무분별한 소송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디파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도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안도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죠. 그 겁적의 실체는 뭔가요? 네, 물론 있죠. 특히 디테일에서 악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안의 특정 조항에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 네, 그게 아주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상당한 영향력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를 들어 코드 몇 줄 기여한 개발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기준이 법안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만약 어떤 디파이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했을 때 검찰이 이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단순히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와, 이건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다오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과 충돌할 수 있어요. 오픈소스 정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협업과 기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칠링 이펙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혁신의 엔진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디테일이 관건이겠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당신의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만약 당신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모든 코인 가격 상승 같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훨씬 더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블록체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역시 메이저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의 첫 자금은 가장 검증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즉 디지털 블루칩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은요? CFTC의 관할이 확대되고 그 보조자산 개념이 도입되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돼요. 이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동안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족쇄가 풀리는 셈이니까요. 특히 솔라나처럼 이미 생태계가 크지만 증권성 시비에 시달렸던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재평가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한동안 정말 침체기였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디파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생기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떠났던 전문 투자자나 기관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오, 예를 들어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나 이더리움의 속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는 레이어 2 솔루션, 그리고 관련된 디파이 토큰들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시적 관점을 더해야 해요. 이 시장 구조 법안은 시작이 불과해요. 시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등 전반적인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 통과는 그 거대한 흐름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규제라고 볼 게 아니네요.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금융 패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손해주기 위한 거대한 전략적 움직임의 시작, 이렇게 봐야겠어요. 맞아요. 이건 미국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내용이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세계적인 기준이 된다. 네,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규제를 만들 때 미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2026년 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끝나고 명확한 규칙 위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거대한 대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거고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미국의 이 게임의 법칙이 명확해진다면 당신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 외에 어떤 분야에서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한 진짜 혁신이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